안녕하십니까. 후후한의원 이정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은 속궁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선남선녀가 결혼을 할 때쯤 되면 부모님들께서 각기 배우자가 될 사람들의 사주라는 걸 받아가지고 궁합을 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각자의 생년월일을 확인해가지고 명리학적으로 풀어서 이 둘 사이가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이제 궁합을 보는 건데요. 최근에는 이제 이렇게 궁합을 보는 경우들은 많이 줄었습니다. 부모님들도 이제 굳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신 분들도 많고, 또 한다 하더라도 서로 좋아서 이제 결혼하기로 마음먹은 두 청춘들끼리는 설령 이게 좋지 않더라도 그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최근에는 궁합을 많이 보려고 하지 않는데, 그 대신에 이제 속궁합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결혼 전에 예전하고 달리 사전에 이제 성관계를 갖는 커플들의 그 경우가 아주 많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상호간의 성적인 만족도를 간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 이 속궁합에 대한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미래 이제 결혼 후에 그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를 삼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은 그 속궁합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이 궁합이라는 건 혼자만 좋은 궁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하고 여성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갖는 만족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속궁합이라고 하는데, 남성은 되게 좋은데 여성이 별로예요. 또는 반대일 경우도 있죠. 여성은 충분히 만족스러운데 남성이 이제 양이 차지 않아요. 자, 이럴 경우에 과연 속궁합이 좋다, 궁합이 좋다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궁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이 합이라는 게 합쳐져서 하나가 될 때 얼만큼 조화로우냐, 또 잘 어울리냐,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성관계라는 걸 통해서 서로 이제 상호 조화가, 상호 만족도가 얼만큼 크냐라는 건데, 나만 만족스럽고 상대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는 궁합이 좋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만족만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혼자만 좋은 궁합은 없다. 그래서 이제 둘이 성관계에 대해서 모두가 다 나는 상대가 참 만족스럽다, 또 상대하고의 성생활이 만족스럽다라고 둘 다 동의가 됐을 때 둘이 속궁합이 참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두 번째가 중요한데, 속궁합은 가변적입니다.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은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많죠. 성적으로 발기가 좀 좋지 않거나 아니면 사정 조절이 어려운 조루 환자들이 대부분인데, 드물지만 이렇게 커플들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조루증 환자인 경우에는 가끔 이제 같이 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주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이 되게 많습니다. 결혼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남거나 아니면 결혼을 바로 한 신혼부부들이 많이 오는데, 이때 오시게 되면 아내들 분들이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을 내가 많이 신뢰한다. 되게 믿음직스러운 사람이고 되게 성실하고 능력도 있다. 그래서 또 나를 사랑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결정을 했고 또 그렇게 살아갈 예정인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 사람이 이제 성적으로 뭔가 기능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부 생활에 좀 만족도가 좀 떨어지면 어떨까 하는 걱정이 좀 있다. 우리는 다른 건 다 좋은데 속궁합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자기가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망설이는 원인이 됐었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걱정하지 마세요. 속궁합은 가변적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뭐 관계를 통해서, 몇 차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아쉬움이 남게 되면, 내가 이렇게 평생 지내야 되나? 라는 생각에 사로잡힐 수 있는데요. 이 속궁합은 조건이 좀 있습니다. 건강한 성적인 만족을 좀 높이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첫 번째가 신체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감정적인, 정서적인 조건이 필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환경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신체적인 조건이라는 것은 나의 어떤 신체적인 특징들이 뭐 크기라든가 또는 성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대한테 만족을 줄 만큼 충분히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 조건이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 가변적이라는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의 경우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는 발기도 건강하고 사정 조절이 잘 될 수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게 이제 발기도 약해지고 또 여러 이유 때문에 2차적으로 뭐 사정 조건도 굉장히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좋았던 사람들도 이런 신체적 조건 때문에 얼마든지 나빠질 수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젊은 시절에는 아주 적절한 질압을 유지하고 또 여러 가지 생리적인 신체적인 좋은 조건을 갖고 있으나 임신과 출산이라는 걸 하죠. 그 과정에서 조건이 바뀝니다. 여성의 그 질의 조건이라든가 질 주변의 어떤 관리 조건이라든가 이런 조건들도 바뀌게 되면서 이제 신체적인 조건이 좀 좋지 않은 환경으로 나빠질 수도 있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상대가 갖는 만족 정도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감정이나 정서의 문제예요. 좋을 때, 성관계를 할 때 남자건 여자건 상대가 사랑스럽고 아름답고 또 안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그때 관계를 해야만 성에 대한 만족도가 커지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이나 정서에도 다툼의 문제가 생기면서 상대를 갖다가 오히려 좋아했던 사람을 내가 혐오하거나 또는 그 상대하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해지는 이런 느낌들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 성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로만 끝나는 건 아닙니다. 상대가 두는 어떤 신체의 여러 자극들이 동일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 신체 자극 자체는 동일하지만 그걸 내가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 감정이나 신체가 항상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자신의 어떤 그 과거의 만족스러운 이런 상황들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환경 조건. 요거는 서로 관계하는 조건이 불안이라든가 긴장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 그런 환경에서 이제 관계를 한다 그러면 좀 더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 나빠지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된 그런 환경일수록 흡족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거고, 또 뭐 너무 추운 데다든가 또는 환경이 너무 낯설고 너무 불안하고 불편한 환경이 있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 때문에 자꾸 긴장하는 그런 상태에서 관계를 한다 그러면 아무리 신체적으로나 감정적으로 조건이 좋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아주 만족스러운 그런 성관계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 속궁합은 가변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좋았던 사람이 나빠지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빴던 사람이 반대로 좋아지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예처럼 발기 능력이 떨어져 있고 또 사정 조절이 어려운 사람들이 그 발기 능력이 회복이 되고 또 사정 조건도 충분히 회복이 되면 그 이후에는 서로에 대한 성적인 교감에서 만족도가 커지면서 훨씬 좋아졌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속궁합은 가변적이다. 그리고 그때그때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신체적인, 감정적인 이런 노력들이 꼭 필요한 상황이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지금 현재 옆에 계신 본인들의 파트너들하고 여러 가지 속궁합의 문제 또는 성적인 만족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건들을 살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에서 노력을 통해서 상대한테 좀 더 만족을 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